어른들의 이야기방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관계가 멀어질까요? 맞는 말인데 왜 사람 마음은 다칠까요? 말은 옳았는데 결과는 늘 싸움이었습니다. 속상하셨을 겁니다.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 말은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시하려고 한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답답해서 걱정이 돼서 꺼낸 말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말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까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라서 싸움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관계가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해도 꼭 다투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표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그래, 그 말이 맞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왜 또 잔소리야라는 반응을 끌어냅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조심성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말의 구조 차이입니다. 말을 무슨 내용으로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어떤 느낌으로 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행인 건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대화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말하는 방법 5가지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 마음을 닫게 만드는 잔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말 3가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조용히 마음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곁에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식는 이유입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실 겁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상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눈길이 피하고 입이 다물어지고 대화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틀린 말도 아닌데 왜 저러지? 내가 뭐 그렇게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적받고 있다. 지금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이 더 이어지기도 전에 대화는 사실상 끝나버립니다. 사람의 반응을 반복적으로 관찰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은 지적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영국의 한 심리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같은 조언을 2가지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곧바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야기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해된다는 인정의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인정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후의 조언을 훨씬 덜 공격적으로 느꼈고 관계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말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은 동의가 아닙니다. 내 말이 다 맞다라는 뜻도 아니고 내 행동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정이란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관계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이 신호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도 그저 공격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정 없이 시작된 말은 쉽게 잔소리가 됩니다.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이성 이전의 감정의 존재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이성적으로 설득되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감정이 열려야 이성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시작은 조언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겠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 한마디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 말은 훨씬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인정 한마디가 말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짧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그만 좀 하세요. 말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끊기고 마음에는 서운함만 남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말을 바꿉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이야?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니? 그랬더니 상대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짧게라도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화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에는 자율성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는다는 이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들을 때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훨씬 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은 선택권을 주지만 조언은 통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질문은 그 감각을 지켜주는 말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은 상대를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내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으로 들립니다. 같은 걱정, 같은 조언이라도 질문이라는 옷을 입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 닿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고 질문할 뿐이다. 그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어른으로 대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작은 차이가 대화를 이어가게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고 질문을 하나 더 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는 말도 타이밍을 놓치면 상처가 됩니다. 이런 장면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상대가 이미 지쳐 있을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해야 할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봐.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금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에 우리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틀린 말을 했나? 지금 말 안 해주면 또 반복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이미 대화는 서로를 향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되었거나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들어오는 말은 조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격이나 비난으로 인식됩니다. 즉,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들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말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꺼내도 상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알아들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은 말은 쉽게 잔소리가 됩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순간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는 때가 있다. 이 짧은 말 안에는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꺼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참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될 말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잠깐의 멈춤이 말을 잔소리로 만들지 않고 관계를 상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보다 이야기가 먼저인 순간 이런 말을 한 적 있으실 겁니다. 너는 왜 늘 그렇게 하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 말이 끝나면 상대의 표정은 굳고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 그때는 이렇게 했다가 꽤 힘들었지. 신기하게도 상대는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귀를 기울입니다.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말의 방향이 상대를 향한 지적에서 자기 쪽 이야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판단받는 말보다 이야기 형식의 말에 훨씬 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를 흔히 스토리텔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경험담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나를 고치려 한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이야기로 전달될 때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경험담으로 말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경험담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건네는 말이 됩니다. 이 순간 말은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말은 가르침일 때보다 이야기일 때 더 오래 남습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결책을 꼭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그랬다.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대의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다섯 번째 같은 말이 반복되는 순간 잔소리가 됩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실 겁니다. 같은 말을 한 번 했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없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또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한 번 말해서는 안 들을 것 같아서. 이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서. 하지만 그때부터 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심리학에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언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사람은 그 말을 도움이 아니라 통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미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또 말하지? 나를 믿지 않는 건가?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심을 키웁니다. 말은 많을수록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한 번 한 말은 상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장 반응이 없다고 해서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하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그 말은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에도 설득력이 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생각이 자라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이 즉시 반응으로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전한 말은 그 자리에 남아 언젠가 스스로 꺼내지기도 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관계를 지키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한 번만 말하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말의 힘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6번째는 왜 항상이라는 말이 상처가 될까? 이런 말 무심코 나온 적 있으실 겁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한 번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상대의 얼굴은 바로 굳어집니다. 말을 해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자주 그랬잖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상대의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늘 문제다. 너는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방어가 됩니다. 사람의 반응을 관찰한 연구들에서는 일반화된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상대의 방어 반응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항상, 맨날, 도대체 같은 말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정체성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행동을 그 사람의 전부로 규정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대화의 문은 말이 길어질수록 더 굳게 닫힙니다. 일반화된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느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번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너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대화를 현재에서 과거와 성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과도 설명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순간 말은 조언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들립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의 행동으로 전부를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 순간의 실수로만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마무리. 말을 조금만 바꿔도 느낌은 크게 달라집니다. 항상 대신 이번에는 맨날 대신 요즘 들어. 이 작은 변화가 사람을 지적에서 대화로 데려옵니다. 사람을 말할 때는 행동만 이야기하십시오.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을 때 그 말은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7번째, 남 얘기 꺼내는 순간 끝입니다. 이런 말 무심코 꺼낸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구네는 이쯤 되면 다 하던데. 예전에 당신은 이렇지 않았잖아. 형은 잘만 하더라. 말하는 사람은 기준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극을 주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집니다. 설명도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화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문제의 해결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가 등장하는 순간 사람의 방어 반응과 위축감이 동시에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특히 타인과의 비교는 행동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람은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상처를 피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비교는 설득이 아니라 거리감을 만듭니다. 비교하는 말의 본질은 도움이 아니라 위치 지정입니다. 상대를 누군가의 아래에 세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좋은 의도였더라도 비교는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말은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로 변합니다. 사람은 나아지고 싶어 하지만 낮아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수록 비교는 빼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지금 이 상황만 이야기하십시오. 과거와 견주는 대신 현재를 함께 바라보십시오. 비교하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말이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대화는 다시 사람을 향합니다. 8번째, 왜 해결책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사람 관계가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듣다가 곧바로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그건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빨리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의 얼굴은 더 어두워집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해결책을 줬는데 왜 더 멀어질까? 사람의 대화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은 문제를 말할 때 반드시 해결을 원해서만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먼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자기 감정을 누군가가 그대로 들어주고 있다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 신호가 오기 전에 해결책이 먼저 나오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내 얘기를 다 듣지 않았구나. 내 마음보다 결과만 보려는구나. 그래서 해결책이 도움이 아니라 거리로 인식됩니다. 해결책부터 던지는 말의 문제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생략되고 답만 먼저 나오면 상대는 문제로 축소됩니다. 지금 힘들다는 말은 고쳐달라는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좀 들어달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지나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답도 잔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해결책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겠다. 이 말 한마디가 나온 뒤에야 답이 설 자리가 생깁니다. 도와주고 싶을수록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공감이 먼저 도착할 때 해결책은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중간중간 이 말은 내가 해왔던 말인데, 이 장면 우리 집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입을 연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걱정이었고 대부분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종종 우리가 원한 방향과 달랐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인정부터 말하기, 질문으로 말하기, 타이밍을 살피기, 경험으로 나누기, 한 번만 말하고 기다리기. 이 5가지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을 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시절에는 말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고 설명보다 책임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들은 뒤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이라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런 말을 떠올려 봅니다. 말은 사람을 이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곁에 머물기 위해 있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는 상대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말은 충분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바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